1mm들, 이번엔 꽃입니다. 잘 보이나요? 지난번엔 우리가 꽃으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내가 착용할 액세서리에 사용할 꽃을 만들어 볼 거다. 데이지 꽃! 안녕하세요. 주얼리 디자이너 슬심이입니다. 오늘은 비지꽃에 이어서 또 꽃을 가져오셨는데 어떤 거죠? 오늘은 데이지 꽃을 만들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올렸던 영상 중에서 리본 만들기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전에. 근데 그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었는데 그 영상을 왜 좋아해 주셨을까 했을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미 리본을 만드는 영상은 정말 많이 나와 있다. 근데 이 리본을 만들어서 이거를 나만의 리본 액세서리로 만들 수 있는 거를 알려주는 영상은 없는 것 같다. 그거를 슬심이가 알려드리겠다 였거든요.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로 꽃을 만들 수 있는 영상들은 많이 보실 수 있으세요. 뭐 시드비즈로 만드는 꽃 영상, 비즈꽃 팔찌, 비즈꽃 귀걸이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준비한 이 데이지 꽃은 이 꽃 하나를 만들면은 어떤 액세서리까지 활용을 하면서 나만의 꽃 액세서리를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구나, 다양한 품목으로 이 디자인을 파생시킬 수 있겠구나까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시드비즈로 만들어서 재료에 한계를 두는 것보다는 뭐 1mm 글라스 비즈부터 5mm 이상의 글라스 비즈나 원석까지도 사용을 하시는데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꽃을 만드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디자인은 그 꽃을 만들어서 팔찌도 만들었고요. 정말 존재감 뚜렷한 팔찌죠. 팔찌, 반지.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건 펜던트형으로 준비를 했어요. 참장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펜던트형. 근데 여기에 귀걸이 부자재를 달아주면 귀걸이까지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럼 제가 제품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4가지를 지금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이 4가지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꽃잎의 수가 다르고 그 꽃잎의 수에 따라서 꽃잎에 사용된 아래 사이즈도 다르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계획을 세우시면 좋은 게 내가 완성을 했을 때의 꽃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는지를 정하시면 좋아요, 제일 먼저. 그래서 꽃의 전체적인 지름의 사이즈가 3cm냐 5cm냐에 따라서 아래 사이즈를 2mm냐 3mm냐 3mm냐 이런 식으로 정하시고, 꽃잎은 이제 3잎을 할지 4잎을 할지 뭐 5잎을 할지도 정하셔서 꽃잎 한 잎만 먼저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 꽃이 지금 보시면 지름이 1.5cm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전체적인 지름이 1.5cm로 나오게 하려면은 하나의 꽃잎이 그렇게 크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여기에 사용할 진주는 어떤 사이즈를 사용을 할 거다, 그것까지 이제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1.5cm이고 새 잎의 꽃을 만들려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주의 사이즈는 2mm로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계획을 크게 잡으신 다음에는 하나의 잎을 만드실 때 사이즈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한 미리수의 알로 이만큼의 알수를 넣어서 요만한 꽃잎을 만들었을 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전체적인 사이즈의 꽃을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디자인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먼저 팔찌를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제 다가올 여름까지 착용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존재감이 좀 뚜렷한 팔찌를 화사하게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꽃이 4에서 5cm 정도 사이예요. 4.5 정도. 그랬을 때 생각보다 좀 큰 사이즈잖아요. 제가 지금 손목에 이제 착용하고 보여드렸을 때 존재감이 정말 확실한 좀 큰 사이즈의 꽃이거든요. 1mm나 2mm 알로 만들면은 너무 앙상한 꽃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볼륨감 있는 데이지를 만들고 싶다, 둥글둥글한 느낌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3mm 라운드 진주를 지금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5잎의 꽃을 만들어야지 생각을 해가지고 한 잎을 이제 만들면서 알을 끼워보니까 10알이 딱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mm의 진주를 10알씩 넣어서 하나의 꽃잎을 만들어서 완성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하고서 데이지 꽃을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반지. 반지도 너무 이쁘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반지에 사용된 데이지 꽃은 지름이 1.5cm에서 2cm 사이예요.
그래서 진주는 2.5mm의 진주를 사용을 했고요. 알수를 끼워보다 보니까 얘는 지금 7알이 적당하다 생각이 들어서 7알을 넣어서 5잎의 꽃으로 완성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펜던트. 펜던트형은 이제 제가 1mm들한테 이 꽃잎의 수를 응용을 하시면은 다양한 꽃잎의 수로 꽃을 완성하실 수 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펜던트형 같은 경우에는 네잎으로 지금 만든 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펜던트형은 제일 먼저 내가 이 참장식으로 어딘가에 달아줄지 그리고 같이 달아줄 다른 참장식들과 어우러짐까지 생각을 하셔서 사이즈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지 꽃을 이제 포인트로 존재감 있게 어딘가에 달아주고 싶다면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팔찌 펜던트 사이즈로 만드셔서 펜던트 장식으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4cm에서 5cm 사이 정도의 지름의 꽃이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 1mm들의 개인 취향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선택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내가 이거를 참장식으로 만들었을 때 오링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장식을 내가 연결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펜던트형은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붕어 장식을 달아주면은 어딘가에 달아주는 참장식, 키링 등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귀걸이를 달아준다. 그러면 딸랑거리는 드롭형의 귀걸이로 착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그냥 펜던트형으로 목걸이에 달아줄 거다. 그러면은 목걸이 펜던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붕어 먼저 달아놓은 펜던트를 오링의 사이즈도 바꾸고 위에 장식 부분 또 바꿔서 한번 귀걸이로 어떻게 변경이 가능한지까지 보여드려 볼게요. 그리고 붕어 장식으로 다실 때는 여러분 꼭 오링은 0.8 이상 정도의 두께의 오링을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0.6이나 0.7도 참장식으로 어딘가에 달리는 걸로 사용을 하시기에는 오링이 좀 너무 약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참장식으로 달아줄 때 이렇게 여기 부분을 많이 손을 대잖아요. 요 윗부분 어딘가에 달아줄 때 그랬을 때 요 연결해주는 오링이 너무 얇으면은 분리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참장식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꼭 오링을 0.8의 두께나 1 두께의 오링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귀걸이로 사용을 할 때는 이 두께와 오링의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오링을 변경하면서 위에 장식까지 변경을 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이 상태에서 지금 0.6의 3의 오링으로 바꿔줬어요. 작고 얇은 오링으로 바꿔줬고 여기가 지금 뒷부분이에요, 여러분. 줄기가 여기 꽃심에서부터 시작돼서 내려오잖아요. 이게 뒷부분이고 앞부분이 이렇게 꽃잎으로 줄기가 가려지는 이 부분이 지금 앞이거든요. 귀걸이는 앞뒤가 구분이 되어지니까 내가 앞부분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서 오링으로 연결된 부분을 저는 지금 큐빅 포스트를 선택했거든요. 이렇게 달아주시는 거예요. 귀걸이 장식을. 그럼 이대로 딸랑거리는 귀걸이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목걸이 체인이 있다 하실 때는 이렇게 목걸이 체인에 이 펜던트를 연결만 해주셔도 펜던트형 목걸이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또 꽃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방법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반지로 보여드렸던 이 꽃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귀걸이는 이렇게 드롭 형태로 딸랑거리는 귀걸이를 만드실 수 있다고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꽃의 사이즈를 좀 작게 만드시고 나는 이 꽃만 사용하는 걸로 해서 귀에 딱 붙는 포스트형 귀걸이를 하고 싶어 하실 때는 이 판포스트 저희 비즈타민에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뒤쪽에다가 이렇게 그냥 붙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반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귀에 딱 붙는 포스트형 귀걸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판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무언가 이렇게 펜던트를 내가 만들었다. 동선 와이어를 사용해서 엮었다든지 꽃을 만들었다든지 리본을 만들었다든지 할 때 귀에 딱 붙는 귀걸이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싶을 때는 이 판포스트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 저희도 한 진짜 15년 전쯤 거의 초창기에는 이 판포스트가 없었어요. 이렇게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는 포스트 형태의 부자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포스트 제품을 만들고 싶으면은 이게 지금 완성된 캐스팅의 뭐 프레임의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침땜이 나오는 부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포스트 제품을 만들려고 할 때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무언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아 여기에 지금 침만 있으면 딱 붙는 귀걸이로 이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10mm에서 이제 12mm 이런 동그란 판에 저희가 침땜을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그냥 포스트만 이렇게 붙이면 되는 편리한 부자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때는 이 포스트라는 핸드메이드 주얼리 액세서리도 많지도 않았거니와 이렇게 되면서 저희도 다양한 포스트 디자인의 핸드메이드 주얼리로 만들 수 있었다 라는 라떼는 얘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거는 서지컬도 나오고 워낙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꽃은 어떻게 만드는 건데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우리 1mm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팔찌에 사용된 꽃을 기준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3mm 라운드 진주를 사용을 해서 지름이 4cm 정도에서 4.5 사이에 되는 지름의 꽃을 지금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제가 지금 이 꽃을 기준으로 만드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면은 이 3mm 진주와 동선 와이어와 이 노란색 부분인 3mm 주판 글라스 비즈까지 준비를 해줬어요. 꽃잎을 하나를 만드시면은 그거를 이제 반복해서 5잎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진주를 열알을 넣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와이어에 진주 열알을 넣어줄 거예요. 열알을 넣어주시고 한쪽 선 짧은 부분은 나중에 작업을 마무리해서 커팅되어서 없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남겨주시고요. 나머지 반대쪽은 계속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길게 와이어를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지금 열알을 끼워주시고서 여기에서 이제 이 주판알을 하나를 끼워주시고 주판알을 기준으로 와이어가 양쪽에서 교차되는 거예요. 이때도 한쪽 와이어는 마무리하는 선으로 너무 길지 않게 남겨주시고 긴 쪽을 당겨서 하나의 꽃잎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긴 와이어로 계속 작업을 진행을 하실 때 이 짧은 쪽이 계속 이렇게 일자로 뻗어져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느슨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짧은 부분을 꺾어놓고 다음 작업 반대편으로 진행을 계속해요.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다음 꽃잎을 만들 때 바로 이 꽃잎을 만들면은 요 공간이 없이 너무 바짝 붙어가지고 꽃잎들의 형태가 겹쳐지거나 안 예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란 주판알 3mm를 중간에 한 번 더 넣어주세요. 다음 꽃잎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얘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 넣으시고 그 다음에 또 요 중심이 되는 부분에 주판알을 바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진주 열알 다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제 지금 여기 진주 열알 사이에 넣어둔 이 주판알이 지금 두 번째 여기에 넣어준 주판알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 와이어를 통과시켜서 교차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와이어 여기 빈 공간이 막 보이잖아요. 그래서 당길 때 가장 신경 써주실 부분은 이 주판알을 이쪽 끝으로 바짝 붙게 해주셔서 연결되어 있는 얘들을 손으로 잡은 다음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주시고 진주도 끝쪽으로 밀어주신 다음에 당기면서 와이어에 공간이 안 생기게 꽃잎을 만들었을 때 빈 공간에 와이어가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5잎을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5잎의 꽃잎이 완성이 되거든요. 제가 먼저 만들어 놓은 건데 요 두 번째부터는 계속 반복적인 작업을 하셔서 내가 5잎을 할지 4잎을 할지 3잎을 할지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요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5잎을 이제 만든 거예요. 내가 3잎이든 4잎이든 5잎을 했을 때 마지막에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에 주판알을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판알을 넣고 처음과 똑같이 여기서 주판알 하나에 와이어 2개를 양쪽에서 교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쉽게 마무리를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꼬아줘도 되거든요. 두 선을.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은 밖으로 보이는 부분에 마무리가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는 펜던트를 만들고자 할 때도 와이어가 바깥에서 마무리된 게 보이면은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품을 만들 때. 왜냐면 선물을 받거나 판매를 해서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이 보기에도 깨끗하면 너무 보기에 좋잖아요. 만드는 저조차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당겨준 다음에 이 와이어를 요 알과 알 사이에 넣어서 한번 돌려가지고 엮어서 마무리가 숨겨질 수 있게 마무리를 하는 편이에요. 되도록. 그럴 수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렸더니 티가 안 나죠? 알과 알 사이의 공간에 지금 와이어를 돌려서. 그리고 끊어주시고. 처음 와이어 부분 끊어주고서 이제 두 번째 마무리 하실 때는 이 와이어를 고정을 시킨 다음에 끊기 전에 지금 보시면 제가 가운데 요 알 동그란 알 넣어줬잖아요. 꽃심이 되는 부분. 그 부분에 알을 이제 넣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 부분에서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딱 그 지름의 사이즈에 맞춰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아래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작아도 공간이 비어 보여서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빈 공간을 적당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사이즈. 너무 커도 톡 튀어나오니까 저는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mm, 8mm, 10mm 사이즈들을 넣어가면서 적당한 사이즈, 그 중에서 어떤 사이즈가 좋겠다 생각을 하시는 알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서 이제 반대편에서 얘는 또 한번 마무리가 되겠죠?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불안하시면은 두 번 감으셔도 돼요. 바짝 자를 때는 지금 다 와이어로 엮어져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내가 자르고자 하는 와이어만 딱 보시고 바짝 잘 커팅을 해주셔야 돼요. 잘 확인을 안 하고 자르다 보면은 이미 연결되어 있어서 끊기면 안 되는 부분이 커팅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 그러니까 잘 확인하셔서 잘라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진짜 제가 이제 이 꽃을 만들었을 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구나라는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꽃심 부분이에요. 지금 마지막에 마무리한 부분. 이 부분에 홀이 있는 알을 넣어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무엇을 연결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팔찌를 만들 수 있는지, 목걸이를 만들 수 있는지, 발찌, 반지, 귀걸이를 만들 수 있는지 다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홀이 되는 부분 있잖아요. 홀이 되는 부분에 이미 와이어를 035 사이즈를 썼기 때문에 공간이 충분하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내가 스틸 와이어를 연결을 해서 목걸이의 펜던트로 사용을 할지, 지금 보시면 여기도 우레탄 줄이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팔찌의 펜던트로 쓸지 발찌의 펜던트로 쓸지, 아니면은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 알을 넣어주고 반대편에서 선을 말아서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 선을 끊지 마시고 이런 줄기처럼 나오게 해가지고 끝부분에서 알 한번 감아가지고 마무리하는 거, 이런 거 제가 낚싯줄이나 선작업할 때 지금까지 몇 번 보여드렸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 반지도 만드실 수 있고. 자, 보시면은 다 그 가운데 꽃심 부분에 알에다가 무언가를 계속 연결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를 응용을 해야지 내가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밑에 부분이 이제 양면으로 보여도 상관없을 수 있게 난집에 물린 스톤을 넣어준 거예요, 양쪽에. 그리고 2단으로 드랍형 귀걸이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꽃을 만든 다음에 또 다른 부자재들을 어떻게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더 복잡한 디자인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꽃 하나로 저는 다양하게 디자인을 보여드려 봤습니다. 끝! 1mm를 유익하셨을까요? 제가 매번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 유독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제품을 만들 때 저희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기획을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생각하다가 이걸 보여드려야겠다 정해지고 기존의 디자인에서 샘플을 착안한다든지 새로 샘플링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좀 확신이 드는 게 이번에도 제가 만족스러운 제품이어야지 우리 1mm들한테 빨리 알려주고 싶다. 빨리 이거 공유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봄이기도 하고 인테리어 제품으로 꽃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비즈꽃 만들기 이런 정보들 진짜 많이 있잖아요. 꽃을 알려주는 영상들은 많이 있기는 한데 과연 그 꽃을 만들었을 때 나만의 주얼리 액세서리로 만들 수 있게 디자인의 확장성이 있는 꽃을 만드는 영상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우리 1mm들도 기본적으로 핸드메이드 주얼리나 액세서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저를 만나게 된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어느 곳에서나 보실 수 있는 정보를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저한테 기대하시는 기대치도 않으실 것 같고 뭔가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데이지꽃 만드는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디자인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 제품에 대해서 꼭 설명을 잘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품도 좀 완성도 있게 이쁘게 마음에 들게 제가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고 그 말을 길게 한 이유는 너무 이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쉽게도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꼭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 응용해보고 이대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나만의 디자인을 만드는데 소홀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잔소리 끝! 안녕!